주역분들이죠. 하정우 씨, 김남길 씨, 김광빈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새해 첫 시작을 또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하정우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전 클로젯에서 상원이라는 인물인데요. 어느 날 집안에서 제 딸아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딸을 엄청 찾죠. 네, 그 딸을 찾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상원, 네. 김남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클로젯에서 경훈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경훈이라는 역할은 이제 딸이 없어진 정우 형 아버지 역할을 같이 도와서 딸을 찾아주는 그런 미스터리한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클로젯의 감독 김광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 시작을 클로젯과 함께하게 됐는데 일단 하정우 씨 최근에 백두산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새 장르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백두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한 6주 정도 차이죠. 6주 차이로 또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네. 한편으로는 뭐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새해 첫 한국 영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장르로 만나기 때문에 네, 좀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관객들에게도 또 다른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기 대상의 남자죠. 김남길 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작년 한 해 정말 드라마 열혈사제에 이어서 시베리아 선발대로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또 클로젯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두산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클로젯이 또 순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남길 씨의 대상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클로젯이 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상과 백두산의 기운이 함께 정말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예고편을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인지 무척이나 궁금하거든요. 클로젯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새로 이사간 집에서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그 딸을 찾아다니는 아버지한테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나타난 은호의 남자가 나타나서 딸을 찾아다니는 미스터리한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 짧은 소개만으로도 미스테리한 느낌이 물씬 지금 느껴지는데요. 자, 2020년 미스테리의 시작을 알릴 클로젯. 자, 저희가 준비한 스틸을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자, 하정우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정우 씨가 맡은 상원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 설계사? 직업은? 직업이 건축 설계사고요. 몇 년 전에 사고로 아내를 잃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집안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딸을 와이프에게 맡기고 출장도 많았고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를 사고로 잃고 나서 이제 딸을 직접 이제 보호하고 이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이제 현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인물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서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딸과도 그런 좀 불편한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일어나던 도중에 갑자기 집에서 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딸을 찾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기존에 또 하정우 씨가 보여주셨던 인물들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됐는데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캐릭터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어떤 딸을 가진 자식을 가진 아버지라는 심정에 있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떤지에 대해서 주변의 유부남들에게 많이 물어봤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인물이 제가 아직 미혼인 제가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은 이 설정 자체가 딸을 엄마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좀 총각처럼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일에만 빠져서. 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사고 이후에 딸을 갑자기 이제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어설픔과 당황스러움 이제 그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딸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지점이 어쩌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다가서는 어떤 그런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접점을 찾은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남길 씨가 맡은 경훈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네. 자, 김남길 씨가 맡은 저 경훈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은 그냥 간편하게 보면 유튜버. 유튜버요.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내는 블로거나 유명 유튜버로 이제 처음에 소개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사라진 게 이나뿐만이 아니어서 그 이나가 아이들이 사라진 그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좀 품고 그 미스터리한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정우영한테 좀 접근해서 같이 아이를 찾아가는 딱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예고편을 보니까 경우는 본인의 속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소화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근데 이 자체가 조금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제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잖아요, 김남길 씨는.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게 그렇게 활발한 성격도 나오고 뒤에는 좀 프로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또 프로다운 느낌을 보여줘. 그 전에 이제 정우영이랑 이런 케미 그리고 또 정우영이랑 같이 연기하면서 부딪히고 좀 활발한 느낌들. 정우영도 뭐 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되게 위트 있고 그쵸. 재밌는 성격이라서 그런 인물을 연기할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제작 보고에서도 두 분의 티키타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클로젯을 오픈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감독님, 클로젯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처음에 떠올리게 되신 건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아닌 밤중에 벽장 때문에 놀라신 적이 있다고요? 이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우연히 깼는데 눈앞에 벽장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잠결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소름 끼치는 순간이 살짝 있었고 그때 약간 타닥거리는 뭐 이렇게 생활 소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소리까지 들리니까 많이 좀 무섭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거를 제가 한국적인 이야기랑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드라마를 이 소재와 합쳐서 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험인데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네요.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판넬 갖고 계시죠?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영화를 준비하면서 호기심에 벽장문을 열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 O를 앞쪽으로, 없으면 X를 앞쪽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확연히 다르네요. 하정우 씨는 없다. 김남길 씨는 있다. 감독님은 이미 그런 경험이 또 있으시고,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도 벽장을 열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집에 붙박이장이 저희 침실에 있질 않고 예. 네, 다른 방에 있어서 뭐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뭐 열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슬라이딩 도어여가지고 예. 또 TMI로 저희는 여다지가 아니고 네. 예예. 근데 한 가지 저 세트장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넓은 샷 찍을 때는 이제 배우만 남겨두고 그 공간 안에서 스태프들은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은근히 오싹한 적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촬영할 때. 아까도 보니까 그 빗살 사이로 네네. 하정우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막 미스테리하더라고요. 미스테리했어요. 굉장히 네. 미스테리했고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썩 뭐가 이렇게 하여튼 뭐 따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촬영 현장 그러니까 이 장르 자체가 한기가 돌았던 좀 세트장이 아니었나. 하지만 집에서는 안 열었다. 그렇죠. 뭐 굳이 뭐 집에서 괜한 것들을 뭐 괜히 뭐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소리도 안 들렸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분은 열었습니다. 김남길 씨. 근데 저는 평상시에 그런 걸 잘 열어봐요. 그냥 그 벽장뿐만이 아니라 책상 밑에 의자 예전에 이제 우리들끼리 의자를 빼놓으면 누가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밀어놓고 꼭 그런 말이 네, 있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의자를 그리고- 빼놓으면 누가 앉아 있다? 네, 앉아 있다고. 그리고 화장실도 문 열려 있는데 이제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렇고 괜히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이거 촬영하면서도 좀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제 방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있군요. 예. 근데 또 거울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 장분에 저는 그래서 일부러 더 문을 열어놓고 괜히 말을 한 번 더 붙여보고 뭐야 왜 그래 뭐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주위에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 없었지만, 네, 네. 다행이네요. 그런 경험이 있고 없고 감독님은 이 촬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옷장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재밌게 보일 수 있을까 때문에 여러 번 열어봤던 것 같아요. 예. 이 영화 촬영 준비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 관련되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벽장속을 열어봤다, 안 열어봤다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OX 끝입니다.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반전 아닙니까? 예, 이 영화 보시면서도 이렇게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 실제로 영화에서 하정우 씨의 딸이죠. 이나역을 맡은 허율 양은 실제로 궁금해서 집에 가서 열어봤대요. 네, 그럴 것도 같아요, 진짜로. 그만큼 클로젯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집에 가서 좀 열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배우분은 그 소재에도 끌렸을 거고 이 클로젯에 끌렸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하정우 씨. 일단 감독님이 이러한 장르에 굉장히 특화된 굉장히 이러한 장르를 사랑하고 뭐 단편 작업이라든지 굉장히 애정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받고선 이야기를 할 때 그랬을 때 또 제가 한 번도 도전해 보지 못한 또 캐릭터고 이야기고 또 장르이기도 하고 해서 무언가 같이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김광빈 감독님과의 인연이 한 15년 전으로 맞아요. 돌아가 봐야 네. 돼요. 이 영화를 제작한 윤종빈 감독과 함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작품을 처음 찍었을 때 그때 동시녹음 기사님이셨어요. 김광빈 감독님께서 13개월 동안 이제 학생 졸업 작품이고 독립 영화 또 현장에 많이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스태프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물론 학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김광빈 감독은 정말 13개월 끝까지 군 입대 전날까지 촬영장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집이 일산이었는데 저 제 차에 그 동시녹음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광빈 감독 집 내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귀가를 하는 그 퇴근길에 항상 같이 있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영화에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면 꼭 형이랑 같이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인연이 네, 굉장히 컸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이제 십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더 애정을 쏟아가면서 했던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는데도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15년 전에 두 분이 그 차 안에서 했던 약속이 이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네요. 그렇죠. 네. 남디 씨는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네,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두 분과 또 윤종빈 감독님과의 인연에서 나도 이 인연에 편승하고 싶다. 나도 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정우 형이랑 같이 또 정우 형 주변에 이제 동문들과 또 같이 친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어떤 학업 지원에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공동체 의식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저도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참 학교를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처음에 이제 정우 형이랑 종빈 형이랑 이제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정우 형이랑 똑같이 이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장르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시나리오가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정우 형이랑 같이 우리나라 배우라면 하정우와 함께 촬영하고 싶은 욕망 그쵸, 많은 배우분들이 다 그리고 또 주변에 촬영하기 전에도 정우 형을 예전에 한번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랑 다 친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기대치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또 그 감독님 만났었을 때도 이 장르에 대한 사실은 좀 정우 형도 얘기하셨지만 쉽지 않은 장르 미스테리한 뭐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걸 이 작품에 대한 세계관도 명확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렇죠. 아까 진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처음 있는 조합이고 그리고 새로운 또 장르도 장르지만은 새로운 캐릭터다. 두 분이 또 만들어내는 새로운 캐릭터라는 게 느껴지고 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인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독님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하정우 선배님이랑 14년, 15년 전에 그 약속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 기억을 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을 하고 계셔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때 제 마음은 조금 좀 어려운 한국에서 많이 안 하는 장르기도 하고 좀 어쩌면 두 분한테 또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도전을 하실까 했었는데 두 분이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랬고 좀 많이 감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설마 우시는 거 아니죠, 감독님? 전혀 그렇죠. 전혀 약간 울먹이는 느낌 아닙니까? 예. 휴지 정말 너무 좋네요. 그 인연이 이렇게 15년 만에 작품으로 함께 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이 또 배우분들이 클로젯을 함께한 이유가 됐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미스테리 문을 열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클로젯이 2020년 첫 미스테리 영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정우 씨에게도 첫 미스테리 장르 맞죠? 네, 그렇죠. 그동안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선보여 주셨는데 뭐 범죄, 스릴러, 액션, 재난, 드라마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셨는데 미스테리는 처음입니다. 어떠셨어요? 아까 감독님이 앞서 뭐 말씀
하셨던 부분 중에 뭐 그렇게 대단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배우의 도전보다는 그냥 연출자의 색깔이고 연출자의 새로운 도전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스터리 드라마라고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미스터리한 드라마라는 어떤 그런 상자 안에 상자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야기, 또 그 딸이 실종된 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 근데 그런 푸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도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연출자에게도 도전이고 배우분들에게도 도전이었을 텐데 미스터리 장르 굉장히 고난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장면들이 어려웠던 연기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연기는 예. 놀라는 연기죠. 놀라는 연기. 사실 그동안 놀라는 연기를 많이 보여주시진 않았는데 그렇죠. 몇 종 정도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 12종에서 15종 정도로. 아 12종에서 15종이면 상당히 많이 놀라는데 네. 네. 이번에 그럼 관객들 팝콘 안 사도 되겠습니까?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우유에 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이 턱턱 막힐 수가 있어서. 아 주워 먹는 정도가 물론 아니라 이것도 예. 각자의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오실 수도 있으시니까 뭐 담대하신 분들도 많이 뭐 계시니까. 근데 권해드리는 것은 예? 팝콘을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이 영화 관람하실 때 소화에 좋다. 한결 수월하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건 다 처음이에요 지금. 그죠? 2020년도 처음이고 지금. 팝콘 2020년에 새로운 극장 풍경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팝콘은 우유에 타서 드세요. 너무 좋죠. 두유도 괜찮아요. 우유 두유.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또 하정우 씨가 김남길 씨를 언급을 하셨어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김남길이라는 배우는 리액션을 정말 잘하더라. 굉장히 잘 대처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유연한 배우였다. 잘 놀라시나 보죠, 김남길 씨? 뭐 놀라는 거는 뭐 놀라는 것도 굉장했고요. 남길 씨와 처음 인연은 고현정 배우 팬미팅에서 대기실에서 만난 게 시작이었어요. 남길 씨가 그때 드라마 선덕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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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친한 이제 협력 영화 제작사에 출연을 많이 해서 얘기는 소문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아름아름.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주지훈 배우가 어느 날 이제 사적인 어떤 밥자리에 남길 씨를 초대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예. 근데 제가 첫 인상을 가졌던 거는 고현정 누나 팬미팅에서 봤던 모습은 아마 선덕여왕이 굉장히 컸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시크하고 그때 역할 자체가 예. 그렇죠. 약간 북유럽 스타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케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느낌이 확 오네요. 어떤 네. 느낌인지. 예. 이제 주지훈이가 소개하기를 형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더한 사람이냐. 1분에 자기는 30마디를 하면 남길이 형은 60마디를 한다는 두 거예요. 배다. 네.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만나서 첫 만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정말 숟가락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남길이가 유머와 피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선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그 다음에 선덕여왕의 이미지가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었고, 네. 왜 남길 배우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대상을 받은지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이유를 저는 그때 이제 목격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하루 지났잖아요. 어제 새벽에 상 받으신 건데, 그렇죠? 와. 아, 주지훈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희가 주지훈 씨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김남길 씨는 어땠습니까? 그 하정우 씨의 첫인상. 근데 저도 뭐 정우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쟁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웃겨야겠다라는. 근데 진짜로 이게 누군가가 보고서 연기를 정말 잘해야겠다라기보다는 누가 더 말을 재밌게 하는지에 대한 경쟁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정우영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제가 1분에 60마디를 한다 그러면 정우영은 한두 마디만 하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이제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너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우영은 너무 리액션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웃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웃기지 않으면 잘 안 웃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해도 말 많고 시끄럽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저는 되게 독특하시네요. 예. 네, 저는 말 많은 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정우영은 말을 많이 하시지도 않으면서 그 가성비가 좋게 한두 마디를 그냥 툭툭 던지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한 번은 이제 정우영이 연기하는 걸 왜 선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연기를 어떻게 하는구나를 고민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이럴 때 어떤 순발력으로 저런 단어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따라하지 않았나. 그게 굉장히 되게 좋았고 연기할 때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막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무심하게 시크하게 이렇게 툭툭 대사 한두 마디 던지는 게 그게 역시 이래서 하정우 하는구나. 지금도 뭐 정확히 1분에 60단어씩 채워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근데 무엇보다 어떤 동지애 같은 느낌, 형제 같은 혈맹 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는 같은 경락 마사지 샵을 다녀요. 오늘 정말 TMI 잔치예요. 예. 그래서 보앙모라는 경락 마사지 샵을 다니는데 저희가 또 공통점이 굉장히 잘 붙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타입이. 네, 예. 소금에 취약한 체질인데 그래서 그 마사지 샵에서 저희 둘이 제일 열심히 다닌다 해서 같이 시간 타임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다 가다 보는 거죠.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원래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거든요. 남기리와는 서로. 네. 서로. 뭐 엄청난 관계인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가 두 분 닮아가고 있어요. 뭐 같은 선생님 손길이니까.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두 분의 티키타카가 완벽할 수밖에 없네요. 다르지만 같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하정우 씨가 또 김남길 씨 칭찬을 엄청 했어요. 김남길 씨 안에 비담도 있고, 그렇죠? 경륜도 있고, 모든 걸 다 표현해내는 배우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자, 하정우 씨는 물론이고 현장에 사실 촬영 감독님께서 우리 김남길 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취권 같은 배우다. 극찬을 했어요. 취권. 어떤 면에서 취권이라는 표현을 한 걸까요, 감독님? 유연함인 것 같은데. 예, 현장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현장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서 즉석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거기에 또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영화로 표현이 된 게 정말 많아서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유연함에 그 놀라. 유연함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얘기하는데 감독님이랑도 정우영이랑 우리가 그 프리프로덕션을 할 때 사실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프로덕션끼리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랑 감독님이랑 이 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고 준비를 할지 그리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또 그 안에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받아들여 주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잘 닮고 저희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바로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감독님 아까도 잠깐 캐스팅할 때 믿기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인 게 감독님께서 처음에 두 분이 캐스팅됐다라는 게 거짓말인 줄 알고 가족들에게도 2-3달 동안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사실입니까? 부모님께서 기사를 보고 하셨다는데. 예, 그게 너무 행복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예? 이게 제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약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깨질까봐. 그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나중에 말씀드렸고, 약간 한 2-3달 동안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을 하고
기사로 공표됐을 때 부모님께서 축하한다. 네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예, 뭐 두 분이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깨질까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건 정말 꿈 같은 캐스팅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 꿈 같은 캐스팅과 함께하고 있는 영화 클로젯,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시죠. 빈틈없이 채우다. 자, 이 영화에는 감독님만큼이나 진짜 두 배우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촬영 전 4개월 동안 직접 시나리오 회의 참석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김남길 씨 질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 낼 때마다 반영률이 100%. 맞습니까? 100%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들을 좀 받아주셨어요. 냈던 아이디어가 다 반영이 됐대요.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두 분 다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 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낸 아이디어들이 많은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막히면 지는 겁니다. 본인이 이 영화 클로젯에 냈던 아이디어들 크고 작은 거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이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쉽지 않은 게 너무 이게 쉽지 지금 이 않은 영화를 다 네, 왜냐하면 그 단어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그림도 좋고요. 뭐든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네, 남의 아이디어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팩트 체크는 감독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낸 것만. 하정우 씨부터 시작합니다. 까마귀. 정말 철학적으로 까마귀 내 아이디어다. 안경, 안경. 약간 스무고개 느낌 나는데요. 벌써 막히나요? 하나 4개월 동안 회의에 참석하셨다면서요. 까마귀 얘기만 했어요. 까마귀. 까마-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 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뭐. 아 아, 그림? 맞아, 그림 형 그죠. 아이의 그림. 아이의 유기가 그림. 네. 김남기 씨. 수맥? 수맥. 자, 하정우 씨 또 있습니까? 아 창문이요? 창문. 창문. 이상하게 제가 알고 있네요. 예. 본 것 같지? 예. 자, 김남기 씨. 와이어? 와이어. 근데 경림 씨 네. 이게 어떻게 딱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저희 그 시나리오 회의를 하면서 근데 그 전에 감독님께서 이 세상 나온 거의 대부분의 이 미스터리 드라마의 장르에 나오는 영화들의 어떤 그러한 씬의 컷까지도 다 소스로 다 펼쳐놓고 이미. 가이드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에서 어떤 장면, 어떤 영화에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카드를 다 늘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것을 만들어 나갔던 거지 어떻게 뭐 하나 내가 뭘 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쑥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정우 씨. 자, 저는 제가 다 냈어요. 김남기 씨 내가 다 냈고 사실 아직도 말할 게 몇 개 더 있다라고. 거기까지. 그럼 남길 얘기 좀 들어봐. 저도 궁금하네요. 자, 본인 입으로들 말씀하시는 게 사실 쑥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스틸로 준비해봤어요. 주시죠. 자, 이제 기억이 확실하게 나시죠? 두 분. 자, 우리 하정우 씨가 저기에서 창문과 저 노트의 그림, 하정우 씨가 직접 그리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기 씨, 저 팔에 있는 타투인가요, 저게? 아,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손짓 다 본인의 아이디어입니까? 전 아이디어라기보다 사실 카피. 어디서 본 겁니까? 하지만 본인이 함께 노력해서 만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시나리오상에 있었던 지문보다 우리 또 배우분들이 함께 만들어서 거기에 옷을 입힌 거죠. 감독님께서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신들의 두 분의 아이디어들이 더 씌워졌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텐데요. 스틸을 준비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만들어낸 장면에 실제로 스태프분들이 영화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서 또는 감탄해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게 카메라에 그대로 소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어떤 장면에 스텝이 놀라서 함께 감탄을 하게 된 건지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자, 지금 하정우 씨 장면이거든요. 어떤 장면인지 혹시 하정우 씨 아시겠어요, 저 장면? 저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시죠. 네, 하지만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됩니다. 저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시면? 네, 저 장면을 찍을 때 옆에 있던 스텝이 자기도 모르게 스텝의 본분을 잊고 우와! 라고 외쳐서 소리가 고스란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맞습니까? 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감독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하정우 씨한테 여쭤볼게요. 놀란 스텝 때문에 하정우 씨도 좀 놀라셨나요? 아니면 스텝이 이렇게 놀랄 정도면 대박이다 기뻐하셨나요? 또 저게 출연한 배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런 소리는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영화에서 굉장히 긴박하고 온도가 굉장히 센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집중하느라고 그런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자, 과연 하정우 씨는 왜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스텝이 감탄했던 저 장면 기대를 해보면서 김남길 씨 스틸 봐야겠죠? 주시죠. 어떤 장면입니까, 김남길 씨? 이 잃어버린 아이를 좀 찾는 과정에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장면을 찍을 때 모든 스태프들이 다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맞습니까? 이 대사를 못 외워서 놀랐던 건가? 이 긴 대사였던 걸. 그 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놀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 다 소화해낸 거는 나중에 ADR 할 때 다 소화를 해내셨고요. 녹음할 때요? 예. 예. 근데 저랑 이 준비를 하면서 이 굉장히 많은 주문이 엮여져 있는데 그 주문을 하나하나 의미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더 덧붙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주문 그리고 여태까지 없었던 주문을 만들어내셔서 스태프들이 좀 많이 멋있다라고 약간 감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문에도 우리 김남길 씨의 아이디어가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김남길 씨 혹시 그때는 다 외우셨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을까요? 대사라기보다 부분? 그 보고의 그 예고편에도 나온 것처럼 귀가 있을 곳에 신이 있을 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어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미스터리의 장르하고 되게 잘 맞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요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 영화를 보여주는 되게 적합한 그런 카페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제작 보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월 큰 스크린을 통해서 이분들의 빈틈없는 연기, 꽉 채워진 연기 그리고 연출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클로젯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중앙에서 오른쪽 먼저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른쪽 뒤쪽입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받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하정우 배우랑 김남길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하정우 씨 최근에 그 신과 함께나 백두산 그 화려한 CG나 대규모 제작비 투입된 이런 영화에 최근에 주로 그 출연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스터리 장르의 배우도 이제 많이 나오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 하정우 연기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좀 미세한 감정 연기나 표정 연기 이런 게 부각이 많이 돋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그 관객들도 하정우 이런 작품 좀 보고 싶었다.
이런 작품 언제쯤 찍어주나 하는 관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갈증이나 뭐 이런 거 좀 없으셨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김남길 배우님은 하정우 배우님이랑 이번에 처음 같이 작품 하셨는데 그거 계기로 걷기학교 뭐 거기도 입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해지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작품 하시면서 또 새롭게 느끼신 점 또 그런 거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씨, 예. 그렇죠. 늘 이러한 그 배우 캐릭터 그 인물에 조금 더 다가선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하기를 늘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찍었던 그런 뭐 신과 함께라든지 백두산 뭐 그러한 대형 영화 또 의미가 있고 관객분들에게 그러한 영화를 소개를 한다는 것은 주연 배우로서 가져야 할 또 어떤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뭐 저 역시도 김광민 감독님과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저예산 영화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작품을 선택하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김남길 씨, 정말 친해지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워낙 또 하정우 씨 많으시잖아요. 네, 엄청나죠. 예. 어떠셨나요? 촬영 일단은 연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사실 감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아까도 이제 형이 공황장애 어떤 트라우마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표현되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형 그때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로 저는 그런 경우는 되게 틀에 박힌 저는 좀 그렇게 연기를 표현할 텐데 정우 형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걸 저렇게 또 표현하는구나. 되게 색다르게 그 아픔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희 영화가 미스터리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저렇게 아픔을 표현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되게 놀랬고 뭐 걷기 학교나 모든 것들이 형이랑 함께하면서 이 영화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정우 형한테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정우 형이 항상 우리는 네 편이고 나는 네 편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또 용기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정우 형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 얘기를 해보면은 누가 봤을 땐 하정우라고 하는 굉장히 대형 스타라고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타로 길러졌다라는 것보다는 작은 역할부터 해서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예산 영화도 해서 차근차근 계속 올라오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정우 형을 보면서 되게 좋은 게 나도 열심히 하면 정우 형처럼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는 처음부터 이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었던 배우들이 있고 정우 형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작은 역할부터 해서 계속 차근차근 올라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하정우라는 대배우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계속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 연기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하정우처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대상을 받질 못했습니다. 네, 대상을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대상 받은 분발하셔야겠어요, 하정우 씨. 대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하정우 씨의 내공이고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분발해서 꼭 대상 받으시길 네,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 눈에 띈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서양적 소재에 한국적 이야기를 결합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한국적 이야기에 되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 한국적 이야기일까? 물론 한국 영화지만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과 하정우 씨께도 제작자이자 하정우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 중에 약간 눈에 띈 부분이 있었다면 그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그 미스터리 드라마 소스를 다 펼쳐놓고 가이드로 삼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르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런 영화를 볼 때 저 장면 어떤 영화에서 봤었어, 저걸 그대로 갖다 썼네, 좀 비슷하게 바꿨네, 그런 부분에 약간 집중하는 관객, 물론 평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그런 거 장르적 유사성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 따로 노력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장르적 유사성은 뭐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한국적인 이야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장르에 치우친 이야기보다 장르는 어쨌든 이 영화를 포장하는 거라면 그 안에 이야기, 그 안에 내적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고, 예, 그게 가장 이 영화를 드라마라고 아까 미스터리 드라마라고 이렇게 장르를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왔고 두 배우분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서 저는 그게 어떤 서양적인 소재의 한국적인 이야기, 우리의 현재 시대의 가족의 이야기,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회를 담고 있는 거죠. 네, 하정우 씨. 네, 시나리오 회의를 하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또 어떤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또 세상 사는 이야기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미스테리 드라마라는 소재, 이 클로젯의 영화의 장르적인 특성을 가진 수많은 이제 영화와 드라마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어떤 한 부분을 그대로 모델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다면 어떤 다른 기존의 영화에서 또 그것을 피하고 새로운 우리만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 가장 독특하고 신선했던 장면은 제가 맡은 연상원이라는 캐릭터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실제로 세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서 그 순간 그 판타지적인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그 지점이 CG가 아닌 실제의 세트를 움직이면서 그 공간을 표현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참신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관객들에게 또 새로운 장면, 새로운 영화를 선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왼쪽으로 가볼게요. 중앙의 왼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의 유수경인데요. 네. 김남길 씨랑 하정우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새해 첫 제작 보고회잖아요. 그래서 뭐 새해 소망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뭐 배우들은 어쨌든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떤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배우로서의 어떤 목표나 뭐 새롭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 목표. 네, 일단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배우로서 작업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별일 없이 올해는 또 유달리 해외 촬영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어서 네, 그게는 지금 3개국에서 촬영이 진행이 될 텐데 건강 유의하고 그 여정을 잘 소화해내는 것이 올해 저의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꼭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를 더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요. 예. 자, 김남길 씨. 네, 영양제. 저는 올해 처음 이제 제작 보고인 것만큼 스타트를 끄는 영화니까 빨리 백두산을 따라잡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객 수로. 그리고 올해 뭐 정호영도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어떤 배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정말 그냥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태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관객 입장에서도 두 분 연기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허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는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오컬트 장르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는 방법으로서
그 영상기에 보면 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또는 뭐 군화 의식과는 조금 다른 한국적 주술의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 양자 역학을 활용하기도 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그 경운이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사용하는 복합적인 수단들은 어떤 생각에서 착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일단 민속 신앙을 배경 바탕으로 했고 특정 종교에 매달려서 이걸 만들지 말자라고 그 선배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의식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그 색채가 섞여 있지만 그 민속 신앙을 가장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올커트 영화랑은 조금 다르게 딸이 사라져서 두 남자가 찾아다닌다라는 드라마에 주안점을 뒀지 네. 그 거기에 어떤 의식에 더 집중을 하거나 그렇게 만든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민속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의식을 또 만나게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제작 보고회인데 오늘 또 다양한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클로젯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우리 관객분들이 클로젯을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정우 씨. 네, 이 작품이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 뭐 호러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스릴러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냥 드라마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미스테리 드라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영화를 보시면 느끼시는 지점과 통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이 그거는 정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1월 2일 네, 새해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길 씨. 네, 저희 영화가 아까도 이제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었는데 어떤 오컬트나 이런 뭐 미스터리 드라마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우리네 얘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고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한번 돌아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이가 없어지고 뭐 장롱에 대한 것들은 소재나 아니면 소품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정말 첫 영화로 이제 제작 보고 1월 2일 날 했는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좋은 시선으로 또 많이 저희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1월 2일 종초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그 최고의 배우들 그리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도를 한 영화입니다.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